네, 안녕하십니까. 논준모연구소의 김상환 소장입니다. 논문을 쓸 때 여러분들 처음에 그 연구 설계할 때 있잖아요. 요때 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흔히 3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도방이죠. 대상, 도구, 방법. 여러분들은 이 대상과 도구와 방법을 반드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상, 도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떻게 보면 연구 범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의 범위를 뭐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선을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연구의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곧 연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연구의 범위를 작게 설정하면 연구의 한계는 뭐 조금 더 많아질 거고, 연구의 범위를 크게 설정하면 연구의 한계는 뭐 조금 더 작아질 뿐이지만, 이 연구의 범위를 연구의 한계가 없을 정도로 크게 잡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연구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거죠. 무한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연구 범위를 잡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내 연구의 적정한 범위인가? 이거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연구의 경험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 처음 하시거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적정한 연구의 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처음 논문을 지도하시거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 자체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연구 범위 선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는 거지. 이게 다 욕심 때문인 거라. 처음에는 요거만 볼까 하다가 선행연구조사 하다 보니까 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가 어느 날 요것도 연관이 된 것 같아. 요것도 하자. 어느 날 요것도 연관이 된 것 같아. 근데 얘가 또 얘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 근데 얘하고 얘하고 또 요렇게 연관이 된 것 같아. 얘도 연관이 된 것 같아. 얘도 연관이 된 것 같아. 얘하고 얘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 얘도 연관이 된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연구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니, 이러다가 무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보려고 하겠네. 연결이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연결돼 있고 얘하고 얘하고 연결돼 있고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적정선에서 내가 다 보려고 하는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자, 그 첫 번째, 어느 정도 선에서 버려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솔직히 내 그 연구를 하는 학문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 학문의 정체성, 얘를
이제 요새 이제 그 뭐 융합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융합이다, 융복합이다, 복합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 학문과 이 학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융합적 차원에서 연구 범위를 요 학문에 있는 것까지 조금 더 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내 학문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훼손한다기보다는 내 학문의 정체성의 비중을 좀 상당 부분 낮추는 정도까지 가서 이게 내 학문을 하는 건지 저 학문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좀 현실성을 고려하셔야 돼요. 현실성. 내가 이제 연구의 범위를 넓힌다는 거는 내가 넓힌 저 범위의 자료까지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이에요. 그 현실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료 수집의 현실성이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현실성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이 이론적 근거도 비례해서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이론적 근거를 내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가 넓어진 연구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넓은 연구의 범위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연구 문제도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면 결국 무슨 문제로 귀결이 되냐면,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그 연구자의 논점이 뭐냐 이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로 다가서게 됩니다. 논점이, 내가 연구의 범위가 커져서 풀어야 될 연구 문제가 많게 된다는 것은 결국 연구자의 논점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정확한 논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 없는 연구가 되는 거죠. 어차피 한계는 존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설계를 하면서 연구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선행 연구 조사를 하다 보면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볼 때 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얘 때문에 시작했지만 사실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도 중요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얘를 보다 보면 얘도 중요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자꾸 중요하다라고 내가 내 연구 범위에 계속 포함을 시키게 되면 결국 이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돼서 논점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그런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연구의 한계는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욕심을 버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구의 범위가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논점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체로 분리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 논점만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구에서 이 논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논점을 얘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못 봤잖아. 얘를
이 연구의 한계로 돌립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 과제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구에서 이 논점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못 봤잖아. 이 논문에서 또 한계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구에서 이 논점을 분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 자체를 쪼개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거를 자꾸 한 논문에서 다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가 훌륭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체를, 논점을 분리시켜 버리는 게 낫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연구자의 논점이 정확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 너무 연구를 하다 보면, 선행 연구를 하다 보면 다 중요해요. 다 다룰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구 자체를 분리시키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는 절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제된 마음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